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영끌, 비투, 개인 책임 맞아요. 그런 거 암만 떠들어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했잖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동안 시끌시끌했죠. 2020년, 2021년 이때 사람들이 제대로 미쳐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쳐있습니다. 지금도 영끌 비투 하신 분들 좀 미쳐있어요. 미쳐있다고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려나. 근데 진짜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정신이 아닐만 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막 껑치 뛰고 비트코인 같은 게 자달란 몇천만 원씩 오르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놀아난 사람들이 현재 와서는 가장 힘든 사람이 돼버렸어요. 한창 영끌할 때 신문기사에서 다시 기억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가설 같은 거. 뭐 직장인 A씨는 요즘에 시름에 빠져있다. 같은 동료인 직장인 B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샀는데 매번 와가지고 자랑을 한다. 자기네 아파트 이번에 샀는데 몇 달 뒤에 2억이 올랐다고. 그래서 나보고 자네는 왜 가만히 있고 안 사냐고 물어본다.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식의 약간 설정 같은 기사가 많았거든요.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 A씨 시리즈. 근데 요즘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왜 적으세요 그거. 왜 안 적습니까? 그거 많이 적었잖아요 연끌하실 때. 내가 자주 봤거든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A씨 시리즈 좀 계속 좀 연재 좀 해주세요. 야,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좀 사람들을 좀 구워라 사용을 많이 했어요. 미디어가 무조건 투자한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 물론 집을 살 때 뭐 대출을 적게 받고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대출 받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 사는데 어떻게 자기들 현금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집값 비싼데. 근데 문제는 집값이 말도 안 돼 올라가는데 사람들 미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말도 안 돼 대출 받았어. 말도 안 돼 대출을. 그리고 하는 말이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앞으로 집 못 산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그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2020년, 2021년에 방송할 때도 연끌 하시면 와가지고 자랑했어요. 자랑에 벙어리 주면 당신들 집 없으니까 배 아프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제일 투자할지 모르는 사람들 은행에 예적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이 벼락거지 되는 거라고 와가지고 어그로 끌어가지고 차단도 많이 박았었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서울분인데 그분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그분 결혼하신 분인데 서울에 신혼집에 마련했어요. 마련했는데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전셋집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비싼 동네에 들어갔어요. 어디냐 하면 성동구 옥수동에 들어갔어요. 네, 제2의 강남이라 불리우는 그 뒷구정이죠. 뒷구정. 압구정 이제 그 다리 하나 마주하는 그 동네를 갔어. 거기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 대출을 5억인가 받았다 하더라고요. 자기 돈 1억밖에 안 돼. 신혼집은 좀 무리한 거죠. 거기다가 그때 소득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많이 벌지도 않았어요. 두 명 합쳐도 한 500? 뭐 적은 돈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저축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좀 위험할 것 같은 괜찮습니까? 하니까 다 이렇게 산대요. 자기 주변에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연끌해가지고 신혼집을 마련했대요. 아니 근데 웃긴 게 그런 거잖아. 전세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면 내가 33평 살다가 25평 갈 수 있고 19평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33평에 저 구색에 맞게 가구를 맞추면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 좀 메타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뭐 애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사는 건데 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넓은 아파트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구색을 다 맞춥니다. 그 김치 냉장고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소파까지 다 맞춰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조문제부 가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진짜 안 들어갑니다. 특히 김치 냉장고 같은 게 안 들어가요. 그 방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방을 못 써요. 방을 창고처럼 써야 돼. 쇼파도 사이즈가 안 맞아요.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사놨던 거지 막 버려야 되는 거 생겨요. 팔아야 된다거나. 팔면 또 똥값 되거든요. 이게 가전제품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은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3년 전이었어요. 그분들 근황이 궁금해요. 와, 정말 미쳐있었죠, 여러분. 결혼한 게 미쳐있었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까지 결혼했어야 되나? 아무튼 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연끌하고 비트는 개인 책임이 개인 책임. 이걸 나라가 뭐 꼬드겼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대출 서류에 사인했고요. 본인들이 본인 계정으로 만들어서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뭐 지금도 힘들 텐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싼 집은 안 팔릴 거예요. 안 팔립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조작하는 세력들이 언론과 모든 매체를 이용해 시세 조정 막바지에 떠넘길 대상을 찾으면서 그런 용어 만들고 고점에 떠넘긴 겁니다. 주식이 개미가 고점에 세력 물량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대상이 부동산, 주식, 코인 그 주체의 차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작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작전. 아, 작전이 아니라 작전. 그 영화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그 영화 보면 주식 이해하기 쉽고 좀 어려운 주제인데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뭐 나오냐 하면 술집에서 왜 술집 아가씨한테 통정거래에 대해 설명하거든. 통정거래. 그 여러분 중간에 보셨습니까? 통정거래에 대해 설명을 해요. 뭐냐 하면 술을 따르면서 상대방한테 넘겨 그 사람은 그걸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은 사이즈가 더 큰 사이즈의 술을 부어서 다음 사람 넘기고 그걸 또 마시고 하면서 또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이제 더 잔을 키워서 이제는 그 왜 얼음통이죠. 거기다 가득 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 만큼 올랐다 싶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만 넘기고 팔고 나온다. 이게 통정거래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아가씨 부르잖아. 야, 너 들어와. 야, 너 이거 마셔. 오빠, 이거 어떻게 마셔? 가면 이제 옆에 앉아 한 명이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마시면 오빠가 이거 줄게. 그럼 100만 원 딱 꽂아주잖아요. 그래서 마실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시다가 이제 다 못 마시잖아요. 이게. 그 영화 보셨죠, 여러분? 그 영화 재밌어요. 거기서 정말 쉽고 재밌게 나옵니다. 알기 쉽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때는 뭐 투자한 게 좋다, 뭐 집 사야 된다 얘기하다가 왜 지금 얘기가 없을까? 여러분 지금 미디어상에 나오는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봐도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는 게. 거기에 이제 언론 매체들은 막상 대중들을 걱정하는 척 하지만 어떻게든 또 낚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순전한 흑우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유튜브도 난 솔직히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부동산 관련은. 여러분 이런 부동산은요 오히려 있잖아. 그게 중요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중요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왜냐 지금 영끌 비트한 사람들도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작살났단 말이에요.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들끼리만 이제 알고 있는 정보는 자기들끼리 이제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사람들 이런 거 보고 나왔겠지. 타이밍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돈 버는 정도, 특히 큰 돈을 버는 부동산 같은 정보는요 눈에 드러난 거면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속임수예요. 속임수.
정말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바보 같은 게 눈에 드러나고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다 믿어요. 거기서 보면 작전 어떤 영화 나와요? 작전에서 이제 어떤 말 나와? 거기서 보면 이제 작전하는 그 멤버가 있잖아. 그거 보면 이제 그 증권 채널에서 유명한 진행자 있잖아요. 거기서 또 뻥튀기 하잖아. 교주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언질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해서 뻥튀기하게 만들잖아요. 개미들 집어넣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도 의심해야 돼, 여러분. 괜찮으면 혼자 먹지. 이걸 왜 남한테 공유합니까? 남한테 공유를 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좋은 것은 절대 나눠 먹지 않습니다. 절대. 나눠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혼자 10억을 혼자 먹으면 내 혼자 먹는 건데 10억을 1000명한테 나누면 100만원 밖에 안 돼요. 내 혼자 먹었으면 10억인데 그럼 이걸 나누겠냐고. 상식적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제로섬이 제로섬. 내가 많이 가져가려면 남의 걸 뺏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뺏는 게 아니라 좀 야근 방식으로 뺏어야 돼. 야근 방식으로. 그래야 내가 많이 가져가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들은 그런 야근 정보예요. 야근 정보. 정보가 아닌 것들. 그래서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보면 뭐 이게 올라간다, 투자 가치 있다, 뭐 호재다 이런 얘기는, 특히 호재라고 한 얘기는 거르시면 됩니다. 네, 거르시면 돼. 지금도 보니까 주식 같은 거 뭐 그 에코프로비 많이 낙더라고요. 에코프로비 낚인 분들 많을 거야. 물론 그때 이득 본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드럽게 들은 사람도 어떻게 낚아보려고 또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참 야갔습니다 진짜. 이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좀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 몇 명을 더 들어오게 하려고. 아무튼 뭔가 있잖아. 허황된 거 있죠. 그런 것 쫓지 마시고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뭐 땅 같은 거 뭐 아파트 같은 거 뭐 들어가서 뭐 이득 많이 보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